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자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전자쌍 반발 이론을 바탕으로 분자의 구조를 예측했다면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결합, 그리고 분자의 구조, 즉 분자의 모습에 따라 그 분자의 성질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분자는 띠고 있는 성질에 따라 두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요. 바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입니다. 들어본 것 같죠?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즉 전기음 송도가 같은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었고, 전기음 송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었어요. 이때 이산화탄소, 즉 CO2는 분명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분자의 구조에 쌍극자 모멘트가 대칭이라 무극성 분자라고 했었는데요. 쌍극자 모멘트가 대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이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는 분자 내의 전하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부분 전하를 갖는 분자를 이야기합니다. 부분 전하, 즉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를 분자 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애초에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음 송도가 다른 원자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달라서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죠. 이러한 전하의 치우침으로 분자 자체도 극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시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원자로 이루어진 유원자 분자입니다. 플로리너수소나 염화수소의 경우 전기음 송도가 더 큰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분자 내의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분자의 구조에 따라 그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니 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이아나수소의 경우 수소보다는 탄소보다는 질소가 전기음 송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한쪽으로, 즉 질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게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물, 암모니아 역시 산소나 질소 쪽으로 전하가 치우치고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지 않아 극성 분자입니다. 되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염화메틸이라는 분자인데요. 중심 원자의 탄소 주변에 3개의 수소와 하나의 염소가 결합한 형태이죠. 분자 형태는 사면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음 송도는 염소가 가장 크므로 분자 내에 있는 전자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즉 염소 쪽이겠죠. 그래서 분자 자체가 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될까요? 그러면 이제 무극성 분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극성 분자는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부분 전하를 갖지 않는 분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무극성 공유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분자라면 무극성 분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유원자 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는 분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극성인 분자들입니다. 되겠죠? 이러한 예외가 실험에 잘 다루어져요. 시험 문제에. 바로 이산화탄소와 같이 극성 공유 결합을 포함하더라도 한 분자 내에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는 경우인데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려면 분자 구조에서 전하의 분포가 대칭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씩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분자 구조가 선형입니다.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극성 공유결합이 대칭적으로 존재, 즉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존재하므로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합력을 구할 때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정반대이면 합력이 0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는 삼염화 붕소인데요. 붕소와 염소 사이에 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하나 이 세 개의 결합이 대칭적으로 존재해요. 어떻게 대칭인지 알 수 있느냐?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줄이 총 세 가닥이에요. 중심에 붕소가 있고 염소 세 개가 그 붕소를 당긴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붕소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면 어느 한쪽으로 붕소가 치우칠 수 있을까? 아니겠죠. 중심에 가만히 멈춰 있을 겁니다. 분자 구조의 대칭을 생각할 때 이러한 합력을 구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메테인입니다. 분명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하지만 분자 구조가 정사면체이죠. 수소가 대칭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상쇄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줄다리기를 하는데 줄이 네 가닥인 겁니다.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무극성 분자인 거예요. 아까 보았던 염화매 틀과는 차이가 있죠. 염화매 틀의 분자 구조는 사면체로 구조가 비슷하지만 염소 쪽으로 전자를 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전자가 쏠리는 거고요. 그래서 극성분자라고 했던 겁니다. 되겠죠? 분자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도 그 분자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주기 원소화물의 분자 구조와 극성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이 표에 적혀 있는 분자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 이 분자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분자가 나오더라도 비슷한 형태를 찾아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봐줬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제 분자의 극성에 따른 성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를 구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험 방법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용해성이에요.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즉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은 극성 용매입니다. 물 분자 자체가 극성 분자이기 때문이겠죠. 그럼 물에 잘 녹는 물질은 극성을 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염화수소, 암모니아가 있고요. 또 이온결합 물질도 물에 잘 녹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니까요. 그쵸? 자, 무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사염화탄소입니다. 사염화탄소요. 탄소를 중심으로 염소 원자가 4개 결합한 정사면체 구조의 분자예요. 대칭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전하에 치우침이 없고 당연히 무극성 분자겠죠. 그러면 사염화탄소에 녹는 물질은 당연히 무극성 물질인 겁니다. 되겠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둘 다 더 높습니다. 극성 분자는 부분적인 전하를 띤 부분 사이에서 인력이 존재합니다. 즉 델타 플러스를 띠는 부분과 델타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 사이에 정기적 인력이 존재하는 거야. 분자 사이의 힘이 상대적으로 무극성 분자보다 커서 잘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잘 녹지도 않고 잘 끓지도 않는 겁니다.
녹는점과 끓는지 높다라는 것은 녹이는데 더 많은 열 에너지가 들어가고 끓이는데도 더 많은 열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뜻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분자량이 30으로 같은 포르말데하이드와 에텐입니다. 끓는 점을 비교하면 포르말데하이드가 훨씬 더 높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분자가 극성이냐 아니냐인 겁니다. 포르말데하이드는 산소 쪽으로 공유 전자가 치우쳐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극성 분자이고요. 에텐은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끓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전기적 성질인데요.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전기장 안에 넣어주게 되면 극성 분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지만 무극성 분자는 전기장 영향을 받지 않고 무질서하게 배열됩니다. 또한 전자의 이동으로 전기적 성질을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극성 분자는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지만 무극성 분자는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철가적으로 문지른 고무풍선을 가늘게 되는 물줄기에 가까이 가져가 보면 풍선 쪽으로 물줄기가 휘는 현상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현상이 바로 극성 분자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서 대전체가 플러스를 띠든 마이너스를 띠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전체 쪽으로 물줄기는 휩니다. 이유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물 분자의 델타 마이너스 부분, 즉 산소 쪽이 끌려가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물 분자의 델타 플러스 부분, 즉 수소 부분이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되겠죠? 자, 오늘 분자의 성질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대단원 3단원 개념 설명은 끝이 났어요. 3단원과 2단원은 둘 다 암기할 내용이 많은 파트니까 꼭 개인적으로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